중심선을 먼저 그릴 거예요. 중심선을 먼저 그리면서 나중에 치수선을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헷갈리시니까. 또는 나중에 익숙하시면 뭐 가로선 그으실 때 같이 긋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밑그림을 살짝 보면 저도 이 중심선이 살짝 위아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선을 딸 때 위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도면을 보시고서 위치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해서 잘못된 대로 하시지 마시고 옮겨주시면서 이렇게 중심선부터 먼저 그려주시면 가는 선으로 먼저 저는 벽체 중심선은 가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벽체 정말 중간에 와 있는지를 보시고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세로. 나중에는 익숙하시면 치수선 뽑으면서 벽체 중심선 그려가면서 그러셔도 되세요. 처음에는 헷갈리시면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다를 때는 하나씩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치수선은 가는 선보다는 조금 더 굵었으면 좋겠고요. 대략 중간선 정도. 그다음 벽체 중심선은 가는 선이기 때문에 하면서 약간 비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심선을 먼저 다 그렸고요. 치수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치수를 전 중간선으로 먼저 준해서 작업을 할게요. 내려오면서 가로선이 걸쳐 있는 위치를 잘 보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때 치수 문자의 보조선들이랑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치수선이 어느 부분인지. 저는 가로선들을 닦고 세로선을 이제 따면 되겠죠? 문자 보조선은 이미 다 했으니까요. 개념을 갖고 하시면 속도도 빨라지고 도면 정리도 좀 쉬워지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있는 위치가 뭔지. 근데 사실 천장도는 이렇게 개구부를 평면도처럼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밑그림을 따버려서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하실 때는 이미 평면도의 개구부 위치는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치수선을 뽑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도면명에 대한 박스도 일단 그려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수선을 작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치수선하고 치수보조선이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지정점을 찍어 주시는 거죠. 찍어 준다기보다는 조금 그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면에 지정점들을 다 찍어 주셨다면 이제 문자 보조선 사이에 치수 문자를 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문자에 대한 치수 문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를 치수 문자나 일반 문자를 쓰실 때는 조금 눌러서 쓰셔서 굵기가 중간 굵기 이상 되면 글씨가 조금 안 예뻐도 정리가 되어 보여요. 그러면 치수 문자를 다 쓰셨다면 일단은 이제 실에 대한 천장에 대한 마감, 또는 욕실 천장에 대한 마감, 커튼박스나 이런 부분을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커튼박스하고 몰딩에 대한 마감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시선에 대한 위치는 잡고
문자 보조선 높이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치수 문자 길이도 맞춰주기 위해서 보조선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높이에 대한 걸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CH 반전 높이는 얼마이고, 여기에 천장 마감은 무엇이고, 욕실도 CH 마감 얼마이고, 천장의 마감은 또 무엇으로 할 건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에 치수선을 지지선을 문자 보조선에 지지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지점을 커튼박스 홀딩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시겠죠? 하나의 선으로 되도록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튼박스 라고 하시고, 지장 몰딩 마감 여기에 천장도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장자를 써주시고, 스케일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배기우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구명은 법례표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작성을 하세요. 법례표는 꼭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례표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등기구명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칭 작업. 평면도에서는 조금 많이 작업을 하시고요. 천장도는 배점이 좀 작은 편이니까 좀 짧게 이렇게 절단선의 위치를 좀 작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단선 구분선으로 해주시고 해칭선을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늘선으로 조적벽에만 간격을 보면서 이렇게 조적벽에 대한 마감 해칭까지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 하단에 법례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기구가 하나, 둘, 셋, 넷, 점검구까지 안 한다고 하면 5개를 나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례의 글자도 4mm 기준으로 하시면 되니까 저는 요 칸, 10mm 간격을 한 칸으로 보고 6칸을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왜 6칸이냐면요. 위에 기호 명칭 개수 이걸 쓰기 위한 거죠. 그래서 10분의 1로 1대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00분의 1 스케일로 하시되 이렇게 해주시고,
기호는 축소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요. 대략 크기가 나오는 정도면 되고, 이름은 거의 3글자 정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씨 가로 폭에 대한 거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이건 수량이니까 또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선 남겨주시고, 네, 축소한 도면을 그리는 거니까요. 위치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칸을 그린 걸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중간선 굵기 정도로 그려주시고, 그러면 범례라고 쓰고요. 지금 다 한 개씩이죠? 뭐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긴 하긴 한데요. 네, 그 다음에 명칭, 기호. 여기엔 기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러면 뭐 직부등 등기구를 먼저 그려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센서등, 방습등, 그 다음에 형광등, 네, 펜던트. 네, 여기에 맞춰서 등기구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축소된 거를. 네, 등기구를 그리시고 나시면은 밑그림을 대충 그려주시고, 네, 축소된 거니까 같은 비율로 뭐 최대한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으시니까 그래도 형태를 각각 달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최대한 맞춘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저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조명 표시까지. 네, 형광등 빼고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범례까지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천장등 완성이 되시는 건데, 제가 범례표는 작성을 했고 여기에 있는 등기구명도 혹시 쓰시고자 하신다라면 네,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점검구. 혹시 내용 중에 누가 모를 것 같다, 점검을 할 수 있는 출입구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직부등이라는 거를 쓸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향하도록 이렇게 45도 선을 그려주시고,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중심을 향하지만 중심까지는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지시점을 찍어주시면 여기에 직부등.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막상 쓰고 났더니
너무 지시선에 비례해서 너무 떨어져 있네요. 네, 조금 붙여서 써보도록 할게요. 과감하게 지우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넘어갈 수가 없다. 제가 봐서 넘어갈 수 없으면 남들은 더 그렇습니다. 네, 조금 다시 조정해서 붙였고요. 만약에 제가 이 형광등 표기하고 싶어요. 지시점 이렇게 등기구명을 이렇게 십자 표기가 되어 있는 건 중심을 향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형광등인 경우에는 꺾어줘도 되고 수평이어도 되는데 이럴 때 쓸 때는 뭐 지난번 설명을 드렸지만 문자 앞에는 무조건 수평이어야 되고요. 가구명을 쓰거나 등기구명을 써줄 때는 그거는 꺾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장도를 30분의 1로 준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